20대 때는 완전 피크를 찍고 있다가 30대 때부터 약간 선형으로 조금 내려오지만 이게 40대를 지나서 50대가 되면 정말 노화가 막 팍팍팍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아직 괜찮은데 왜 이런 게 필요할까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은 아직 30, 40대이신가 보지. 가장 잘못된 접근은 피부만 좋아지면 좋아지겠지 하시면서 화장품에다가 이제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하시거든. 이건 내가 볼 때는 가장 잘못된 접근이야. 전체적인 레이어들을 아우러서 하나하나씩 좀 우리가 케어해 주는 게 40, 50대 돼서 노화가 폭발하지 않는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요즘 저 좀 건조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실 때는 그런 건조 자체가 피부의 구조가 붕괴되는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청담동 최고미남 5분 닥터 김형국 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와우. 원장님 5분 닥터 아니잖아요. 맞잖아. 15분 닥터 아니에요? 지난번에 좀 짧아지지 않았어? 원장님, 어. 원장님 좀 주제 좀 정해 보시겠어요? 오늘 주제 이걸로 정하자. 오늘은 내가 환자들을 보면서 나는 아직 괜찮은데요? 저 아직 괜찮아요. 이 정도면 쓸만하지 않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40, 50대 분들이 죄송합니다. 진짜 좀 많았어 지난주에. 저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짱짱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직격탄을 막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아프지만 진실은 원래 아프잖아. 하지만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컨텐츠를 좀 만들어 나가보면 어떨까. 20대 때는 완전 피크를 찍고 있다가 30대 때부터 약간 선형으로 조금 내려오지만 이게 40대를 지나서 50대가 되면 정말 노화가 막 팍팍팍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아직 괜찮은데 왜 이런 게 필요할까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은 아직 30, 40대이신가 보지. 그럼 40, 50대부터 확 늙어 보이나요? 그럼 이게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사실 맞는 거야. 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콜라겐 형성이 엄청나게 저하되기 때문에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40대 그리고 50대에서부터는 그냥 이건 뭘까? 뭐죠 그건? 떨어진다는 숭구리당당 알았어. 아니에요? 여기 척 보면 M입니다. 콜라겐의 감소 속도가 40대를 지나면서 50대 때부터 정말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첫 번째 그런 이유에서 노화가 폭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중안면부, 이 전편이었겠지만 중안면부가 이런 지방층의 재배치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길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그런 것들도 생물학적인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호르몬 변화가 있을 거고, 네 번째는 만성염증이 계속 쌓이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50대가 넘어가면 생물학적으로 확 늙을 수밖에 없어. 그냥 한마디로 50대가 지나면 노화가 폭발하는 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생물학적인 변화인 것 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피부 질감이 급속도로 거칠어지고, 그리고 얼굴 윤곽이 이제 저라인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전체적인 탄력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아무것도 시술도 안 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자연스럽게 나이 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결과가 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통계를 보면 진피의 콜라겐이 30에서 40% 정도 감소된 상태에서, 그리고 근육, 지방, 스마스층이 전체적으로 무너질 때쯤 됐을 때 전체적으로 노화를 좀 느끼기 시작한다고 하거든. 어떻게 보면 피부는 좀 침묵의 장기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원장님, 침묵의 장기는 간 아닙니까? 간이지, 리버. 간 때문이야. 그렇지, 간 때문이야. 간이랑 좀 일맥상통하네요. 그렇지. 간도 의학적으로 봤었을 때 70%가 망가져야 눈에 띄는 증상이 보인다라고 돼 있거든. 어떻게 보면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도 30-40%가 감소됐었을 때 느끼게 된다라고 하니까 거의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간은 재생 능력이 굉장히 좋은 장기이고, 그런 여유 기능, 그런 예비력이 굉장히 또 큰 장기이고, 피부랑은 조금 더 다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피부는 여기가 상했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애들이 손상된 쪽으로 와서 계속 재생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간보다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원장님, 너무 보링해요. 그러면 또 우리 도파민에 쪄들어 있는 우리 현대인을 위해서 뒤로 가라는 거지? 피부 솔루션부터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50대부터는 구조가 무너진다는 거를 확실히 각인하고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잘못된 접근은 피부만 좋아지면 좋아지겠지 하시면서 화장품에다가 이제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하시거든. 이건 내가 볼 때는 가장 잘못된 접근이야. 어떠한 피부에만 투자해서 좋은 피부를 만들려고 하는 스킨 부스터 제품만 사용해서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다라고 해도 이거는 조금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난 생각을 해.
또 여자분들은 아 여자면 또 피부지, 여자 뭐 피부만 좋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부는 타고난 게 거의 90%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타고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솔직히 몇이나 되겠어. 솔직히 안 그래? 하지만 얼굴에 윤곽이 무너지고 탄력이 무너지고 콜라겐들이 많이 손실될 경우에는 그런 얼굴 피부가 좋다라고 해도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피부 겉에만 치장을 하고 치중을 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럼 제대로 된 접근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케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저것도 돈 벌려고 또 시술 얘기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 정말 제대로 된 접근을 설명드리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돈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각 층마다 레어별로 정확한 시술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리바이탈라이징을 좀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우리가 뼈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어. 시술을 해서 뼈를 막 움직이고 맞추고 막 그러는 건 없기 때문에 뼈 위의 근육과 근육 위층인 스마스층에다가 하는 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깊은 층에다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스마스층을 조금 더 열을 가해서 재생을 시키는 거는 뭐늘 얘기하는 또 첫 번째 울세라야. 울세라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그 위층인 지방층과 진피층에 우리가 재생을 시키기 위한 콜라겐 합성에는 당연히 RF 고주파 장비인 서마지와 덴서티를 하면서 이런 전체적으로 바늘을 꼽을 수 있는 것들을 좀 하고, 또 그쪽에 또 콜라겐을 재생시킬 수 있는 콜라겐 부스터들을 하고, 이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볼륨을 하기 위해서는 히알루론산이나 이런 콜라겐 부스터로 깔아서 두껍게 하고, 그리고 표피층에는 스킨 부스터들을 조금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좀 수분감을 좀 주면서 전체적인 레이어들을 아우러서 하나하나씩 좀 우리가 케어해 주는 게 40, 50대 돼서 노화가 폭발하지 않는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럼 좀 수분 보충 잘하고 잠 잘 자고 그럼 좀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50대에는 수분이 빠지는 게 아니라 콜라겐이 안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그랬잖아. 수분이 없고 환자분들이 와서 원장님 요즘 저 좀 건조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실 때는 그런 건조 자체가 피부의 구조가 붕괴되는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수분이 빠져서 칙칙한 얼굴 자체는 콜라겐이 그만큼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그때부터는 진짜 제대로 좀 움직이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 그럼 원장님 지난번에 그렇게 리쥬란 하시더니 그 수분을 위한 리쥬란이 답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그건 답은 맞기는 하지만 수분만 계속 관리하거나 스킨 부스터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레이저만 쏘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레이어들을, 그러니까 층들을 아우러서 할 수 있는 데에서 한 곳에만 집중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아래쪽서부터 근본적인 치료를 해가면서 거층인 표피나 진피 상부층에다가는 리쥬란을 좋다는 얘기야. 그렇게 1대1로 분석하고 그렇게 나한테 대들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부는 좋아진 느낌만 있는데 결과는 바뀌지는 않아. 이런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그런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콜라겐을 다시 만들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자극 그리고 회복, 그렇게 되면 또 재생이 되고, 자극, 회복, 또 재생, 이러한 루트를 계속 만들어서 우리 얼굴을 전체적으로 탄탄하게 만드는 콜라겐들을 합성시키려고 노력을 좀 해야 돼. 원장님 병원에 돈 쓰는 거 말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 좀 몇 가지 알려주세요. 좀 간추려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4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면 적어도 하루에 7, 8시간은 주무셔야 되고, 수면을 많이 할수록 성장 호르몬이 많이 생기고, 깊은 잠에서는 우리가 피부가 재생되는 속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는 수면이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콜라겐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가 충분해야 되잖아. 콜라겐 원료인 단백질의 그런 섭취를 많이 함으로써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하루에 1kg당 1g 정도의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라고 돼 있거든. 매 식사마다 손바닥만한 단백질을 꼭 드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 또 세 번째는 운동이지 뭐 무조건. 특히 근육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유산소도 중요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피부 처짐이 더 심해진다는 거는 우리 모두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얼굴도 무너지는 거는 당연한 결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하게 진짜 주 2회에서 3회 정도는 한 번 할 때 1시간 이상, 그리고 유산소도 중요하지만 근력에 조금은 좀 치중을 해서 50대가 넘어가시면 근육 1kg가 1억의 값어치를 준다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보다 훨씬 많은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꼭 근력 운동을 하셔서 우리가 탄력적인 면에서도 좀 잡아가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2마리 토끼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지 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면서 SPF의 그 수치를 잘 봐가면서 선택하셔서 바르시고, 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노화가 가속화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4가지 정도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켜주시면 50대, 60대가 되시더라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실 것 같아.
원장님 좀 말로만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콜라겐 합성하는 거를 좀 보여주세요. 시술하는 거. 아, 오케이. 나도 지금은 사실 다른 침습적인 거 이외의 것들은 많이 받기는 했지만 다음번에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레디어스를 조금 전반적으로 좀 깔아주면서 미세스진 고주파로 조금 깊게 망상 진피까지 자극을 해서 시술을 좀 보여드리는 것도 환자분들한테 쭉 깔아주는 거 볼 수 있는 건가요? 쭉 아, 그거 실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실제로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청담동 김 원장의 정말 실제 성격을 아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